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중국 네이멍구의 하늘이 온통 주황빛으로 변했습니다. 도시가 온통 황사에 뒤덮여서 마치 화성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인데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고 외출을 하면 모래먼지를 잔뜩 뒤집어 쓴다고 합니다. 베이징 등 13개 성에도 황사 경보가 발효됐는데요. 이번 황사는 주말까지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황색 대지에 모래먼지가 일더니 하늘을 뒤덮습니다. 가시거리가 채 100m도 되지 않는데 하늘은 온통 주황색 빛으로 변했습니다. 바깥에 한 번 다녀오면 온통 모래먼지를 뒤집었습니다. 哎呀妈呀，就上个厕所，就这样。 도심에도 짙은 모래바람이 불었습니다. 네이멍구 지역을 찾은 여행객에게는 그저 신기한 풍경입니다. 这都成啥色儿了？长这么大没见过这样的，这是妖怪来了吧？ 형체만 보이는 자동차들. 속도를 늦춘 채 조심스레 거북이 운행에 나섭니다. 상가는 개점 휴업 상태로 그저 황사가 그치길 기다릴 뿐입니다. 门一出门一层灰，声音挺大的，黄了，发红的。 중국 네이멍구와 산시성, 허베이성, 베이징 등 13개 성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벌써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데 강한 바람을 타고 확산 중입니다. 중국 내륙 지역에 황사 폭풍이 불면 하루 뒤 한반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等地还将会出现5到6级风，阵风7到8级。东北地区西部到河南北部、山东这一带将会出现沙尘天气。 네이멍구 등 일부 지역에 고속도로는 폐쇄됐고 학교도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베이징에서는 흙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모래먼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분간 중국 동북부 지역은 황사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이는데 각 매체에서는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외출을 삼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서 발생한 다리 붕괴 사고로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인부 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는데요. 이들은 모두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로 밝혀졌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이번 비극을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역설하기도 했는데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낯선 타국에서 고된 노동을 하다 희생된 이들, 유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이재림 특파원입니다. 볼티모어 교량 붕괴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이민자들의 출신국 정부가 비통함과 함께 피해자 가족들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국민 출신 2명의 피해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비극이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멕시코 대통령은 중남미 출신 이민자가 미국에서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면서 미국 정치인들로부터 지금 같은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과테말라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과테말라 출신 이주민 2명의 사고 사실을 알리면서 그 가족들과 연대하겠다고 썼습니다.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 정부도 각각 자국민 출신 이민자가 변을 당했다고 확인했습니다. Mi hermano sabía nadar y tenemos fe de que pudo haber salido a cualquier parte, pero seguimos esperando noticias oficiales, como le digo, de lo que pueda suceder. 한편 메릴랜드 경찰은 이날 수심 약 8m 아래에서 시신 2구를 인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음파 탐지기를 동원해 나머지 실종자 수색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에서 연합뉴스 이재림입니다. 방위사업청의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총기 부품 등을 중동 국가에 밀수출한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주범은 총기 제조 방산업체 퇴사자로 근무 당시 설계도면 등을 미리 빼돌렸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당은 이러한 범행을 통해 100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고 해당 방산업체는 큰 피해를 본 걸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고희훈 기자입니다. 타상의 다양한 부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대부분 총을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 또는 제작 장비, 즉 무기 전략 물자입니다. 50대 A씨 등 2명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이러한 총기 부품을 48만여 개 제작해 중동 국가에 몰래 수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액수로 치면 266억 원 상당. A씨는
총기 제조 방산업체 수출 담당자로 근무했는데 그동안 총기 관련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는 등 범행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총기 부품 방산업체를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거기서 알 수 있었던 설계 도면 그리고 실험 자료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퇴사를 했습니다. 일당은 분쟁 지역에 수출한다는 이유 등으로 방위사업청이 수출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총기 부품을 바위를 뚫는 공구나 일반 산업용 장비로 위장해 미수출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맨 처음에 방위사업청에 문의를 할 때 무기 제조용 생산 장비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일반적인 생산 장비다. 일당은 이러한 범행을 통해 100억 원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세관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A씨가 근무했던 방산업체는 이들의 범행으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집니다. 회사의 재직 당시에 훔쳐간 중대한 영업비밀을 기반으로 거래처 물량을 빼돌렸고 이에 따라서 회사에서 입은 피해가 사실상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회사에서도 영업비밀 누설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을 진행 중에 있고 부산세관은 일당을 관세법과 대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부구소송 제안한 한편 전략물자에 대한 불법 수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희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른바 부산 멍키 스패너 사건인데요. 법원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는 인정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남성이 출소한 뒤에 또 다른 보복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1년 전 30대 남성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자해 소동을 벌이고 가족들에게까지 연락하다 스토킹범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에 분개한 A씨는 며칠 뒤 멍키 스패너와 흉기를 챙겨 전 여자친구의 직장으로 찾아갔습니다. A씨가 휘두른 멍키 스패너와 흉기에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한 달이 넘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이용한 도구와 범행 방법, 흉기를 겨눈 신체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생명에 큰 위해를 가할 정도의 공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범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중간 수준이 나온 점 등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A씨가 과거 2차례나 폭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도 전자장치 부착의 근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A씨 출소 후 또 다른 보복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에 어림을 받았구나. 저를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제가 죽었어야 마땅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된 것 같아요. 항소심에서 A씨는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에 여러 차례 반성문을 냈지만 재판부는 변명의 내용을 보면 진지하게 반성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는 국가가 자신을 지켜주지 않더라도 다른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한국은행이 국내 금융 상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PF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시장 주요 이슈들을 살펴본 결과 비교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사정이 어려운 건설사들의 경영 상태가 더 나빠지는 양극화가 발견돼서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걸로 분석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사태를 계기로 국내 금융시장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불안이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그럴 일 없다는 정부의 말에도 4월 위기설이 계속해서 언급될 정도였는데 한국은행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은 안정적이란 진단을 내놨습니다. 한은은 일단 국내 금융시장에서 부동산 PF 사업장 관련 리스크가 다소 증대됐다고 밝혔습니다. PF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지만 연체율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금융 시스템이 PF 관련 충격을 버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위험 사업장 대출이 줄줄이 부실화되는 극단적 상황이 벌어져도 은행, 여전사, 증권사 등 전 금융권 평균 자본 비율이 규제 수준을 넘길 정도로 위험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PF 부실이 크게 확대되는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한다 하더라도 금융권 전체로는 그 영향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가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건설사들의 취약성이 심화한 건 사실입니다. 특히 사정이 어려운 건설사들의 경영 상태가 더 나빠지는 양극화가 발견돼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금리가 높은 금리가 지속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는 고비용이 이어지고, 그다음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이 되고. 한은은 PF 사업장 부실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상 사업장은 살리고 부실 사업장은 신속하게 구조조정하는 이른바 옥석 가리기를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훈입니다.